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11월 1일 허경영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가시티로 만들자 서울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허경영의 공약이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며 메가 서울 카드를 던져 이슈몰이 선점에 성공한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의 전국을 4개 시도로 개편하자라던 선거 공약이 다시 화제거리를 등장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총선 앞두고서 뭔가 큰 빅 이슈거리를 던진 거죠, 국민의힘이.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당의 표를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김포시만 통합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시들이 우리도 서울시로 통합해 달라라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다면은 아예 메가시티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허경영은 진작에 몇십 년 전부터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편입한다라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 당시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했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허경영의 공약들이 다 선구자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자, 충강도, 충남, 충북, 강원도를 합쳐가지고 충강도로 만들자. 그리고 경정도, 경북, 전북을 합쳐가지고 경천도로 만들자. 전경도, 앞글자만 딴 거죠. 전라도, 경상도. 여기는 경상도, 전라도 해가지고 지역 감정을 없애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KTX도 있고 뭐 산 넘어 물 건너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막 걸어가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감정을 없애려면 이렇게 통합을 해줘야 된다. 양옆으로. 그리고 서울시도 뇌가 커야 된다. 한 나라의 수도가 커야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강연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허경영의 정책이 드디어 옳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실체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허 총재는 실체 확인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IQ 430의 머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황당하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지금 하나하나 그의 정책이 다 옳았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 총선을 앞둔 202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책사 시절 자신이 만들어 보고했다는 지역 감정 해소 방책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면서 이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다 인천까지 싹 묶어서 통합을 하고 예, 이렇게 지역 감정 없애기 위해서 양 옆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북도는 북도끼리, 남도는 남도끼리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흥미진진에다가 눌러줬고요. 그리고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년, 100년을 앞서간 천재시네. 선지자, 성각자, 선구자, 세계면을 다 갖추신 분이신 듯 역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네. 야, 이거 따봉 한 눌러줘야겠는데요. 결국 허경영이 옳았다. 이제는 허경영 신 황제 만들어서 빨리 삼삼 정책 혜택 받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렇죠. 뭔가 좀 꺼림칙한 선거가 끝나가지고 표를 도둑 맞은 이 상황에 차라리 바로 황제로 올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황제면 어떻고 흥묘 백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리면 되죠. 결국엔 그의 정책이 다 옳았다면서 지방자치에서는 그의 출산 정책을 다 모방하고 있고 노인수당도 박근혜 대표 당시 그 대통령일 때 이준석이 건의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40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20만 원을 시작해서 이젠 40만 원일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다 알고 있는 허경영에게 차라리 맡기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네. 경제 천재, 정치 천재, 기부 천사. 그렇죠. 예, 종로 탁골공원 앞에서 365일 내내 자기 그냥 사비 들여가지고 1억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허경 지지자분들도 같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럼 미미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1억 3천만 원을 매달 매월 매년이 아니고 한 달에 1억 3천만 원씩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음해를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 정치 공무원들이 정책이 언제 있었나? 허경영 정책 눈치 보며 따라하기 바쁜 거지. 그렇죠. 이것도 따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안 눌러지나? 아, 됐다. 아, 댓글 더보기. 어떻게 된 거야? 허경영이 옳았다. 3.3 정책 right now. 지금 서울 김포구 탁상 공론보다 나음. 그렇죠. 네. 뭐 허경영 3.3 공약 30년도 전에 만들어서 계속 펼치고 있고 대선에도 3번 나왔다는데 우리들은 왜 몰랐죠? 허경영 선거 공약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그게 언론에서 맞고 안 내보내줘서 그래요. 군소 후보라고 해가지고 뭐 새벽 1시 토론하게 하는데 뭐 그게 됩니까? 남들은 다 그냥 피크 시간대 막 8시 9시 이때 막 대선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죠? 허경영 정책이 시간이 지나고 다 맞아떨어져 가는 걸 보면 왜 정권에서 그를 못 잡아 넣어 안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이 옳았기 때문에 국가의 도둑질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기득권들의 탄압인 것입니다. 이야, 그쵸? 일단 동서로 뻥 뚫고 생각해 볼 만하다. 일단 뚫어보자. 뭐 화끈하다. 허경영 정책 괜찮다. 이런 여론이고요. 저거는 좋네요. 서울 경기를 하나로 묶는 하하. 가뜩이나 서울에 인구가 많은데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원래 그 굉장히 뭐 맛있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순대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 그럼 그 옆에 순대 골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골목 자체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서울을 조그맣게 그냥 구멍가게로 두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순대 골목을 만드는 거죠.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면은 대한민국의 뇌에 해당되는 이 수도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만큼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세계 강대국들을 다 장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케이팝 붐도 부는데 말이죠. 그쵸? 허경영은 역시 천재야. 20년을 내다보는 해안의 소유자. 미래를 내다보는 허본저의 통찰력. 이렇게 반응들이 좋습니다. 현재 더보기. 오,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획기적. 이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허경영이 하면은 그냥 대통령 후보가 직업인 것처럼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거기에다 지난번 총선에다가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좀 이제서야 허경영이 맞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총선은 안 나간다고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정말 괜찮아 보인다. 자, 이런 댓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출산 정책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만 걸 다 따라하고 있어요. 노인수당 주장한 거 이미 실현이 됐고 실현된 정책만 해도 한 8, 9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 정책까지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경영이 이상하다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허경영이 말한 대로 세상이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따라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차라리 그분을 그냥 진짜로 나라님으로 내세워 주든가.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허경영 정책이라도 아예 통째로 다 베껴야지.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밑에도 우리도 통합하자. 왜냐면은 배 아프거든. 서울 경기만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너무 발전을 잘하고 수도권 주변으로만 사람 인구 밀도 가뜩이나 높은데 이게 점점 더 그게 심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나도 통합하자 하는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자그마한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허경영 공약 중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는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세계 황제로 가는 중도에 있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이 기사가 대체 왜 나왔나 봤더니 여기 누리PDTV란 게 있어요. 이분이 구독자가 좀 돼요. 한 20만 명 되는 유튜버인데 이분이 거론을 했습니다. 우파 유튜버 같은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예, 이 조금 기니까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겠습니다. 속도를 1.75 정도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전체 보기로 못 보시는 분들은 전체 보기로 해서 보시는 게 좋았고요. 네. 이분이 이거를 거론을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표를 갖고 올 만한 굉장히 획기적인 빅 이슈를 하나 터뜨렸다라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민주당 측에서는 천공이 지시한 거 아니냐. 왜냐면 옛날에 천공이 그걸 했었다. 그런 말을, 통합해야 된다고 서울과 경기도를. 천공도 잘 보신 거죠. 하지만 끝에 가선 허경영이 먼저 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승부수다, 김기현의 승부수다, 뭐 이런 평가 속에 김포시를 서울시에 합치는, 편입시키는 일종의 행정구의 대편이죠. 자, 이걸 놓고 정치권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력을 서로 이제 개선하면서 야권은 기습을 당했다,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정말 파괴력이 굉장하다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건 파괴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볼 게 있어요. 무조건 낙관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승부수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김포 편입 의원 입법하겠다는 여당 수도권 500만 표 흔든다. 김기현의 단독 작품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용산하고 교감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수도권을 상대로 던질 수 있는 최강의 정책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이죠. 김포시를 서울에 이제 편입하는 과정은요, 국회가 발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이제 행정부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동의를 얻자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다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약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제 과반 이상의 이제 의석을 확보한 뒤에 이것을 이제 실현하면 되겠죠. 자, 메트로폴리탄 서울 효과가 얼마나 되나.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김포시 하나만 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채 반나절이 가지 않았어요. 이 거대 메트로폴리탄 메가시티 개념으로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거론되는 시들이 전부 대부분 서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변에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문재인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서울 이 주변으로 지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정치적 지형이 다소 보수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그 대신에 이 주변은 완전히 이제 저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공약으로 이런 것을 일부에 뒤집을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 언급된 인구만 해도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전부 서울의 위성도시라고는 해도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지방에 가면 인구만 해도 뭐 거대 도시 아닙니까? 김포만 해도 벌써 여기 48만, 여기 민주당이 이제 2석 다 갖고 있고요. 의정부 46만, 민주당 2석, 남양주 73만, 민주당 3석, 고양 107만, 고양이 이렇게 인구가 많습니다. 민주 3석, 정의당 1석, 정의당 1석 요거는 심상정이죠. 부천 인구가 78만, 민주 4석, 광명 인구 28만, 민주 2석, 과천 인구 8만, 민주 1석, 하남 인구 32만, 민주 1석, 구리 인구 18만, 민주 1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 간접 효과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건 엄청난 사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모처럼 한 건 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의 이 이제 핵심의 승부수라고 해도요, 자, 이런 일이 터지고 있죠. 자, 이게 누구 주장이냐로 저들이 지금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천공이 이것을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터나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천공이 지시로 지금 용산에서 지금 김기현에게 주문했다, 이런 식입니다. 천공이 과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욕을 만들라. 그러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경기도 전체를, 인천까지 포함해서 그걸 전체를 서울로 하라는 겁니다. 이 이제 거대 메가시티 개념을 이 천공이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뭐 저쩌고 뭐 발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천공은 역술인이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주역 같은 그런 어떤 원리로도 풀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천공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걸 갖고 저들이 이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천공의 부하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바로 제가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이 공약의 원조는 바로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의 공약이 아주 기발한 공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공약이 있었죠.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다 합쳐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시티로 만드는 메가시티 개념을 옛날부터 가고 있었습니다. 허경영의 이런 공약은 아마 특허로도 아마 신청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국 4개도, 이거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정치 개혁으로 동서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 바꾸게 될 전국도의 명칭, 전국도의 축소 9개도에서 4개도로, 서울은 경기도를 편입 확대, 인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게 벌써 오래전에 이 허경영 이 공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지금 이거 누리 PD 이 채널 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허경영 공약을. 지금 우파 쪽에 가까운 어떤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허경영 공약이 기발하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서 충강도, 이제 영호남 지역 갈등을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도, 전경도, 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 기발하다 그렇습니다만 엄청나게 기발한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공약을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공이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 공약은 원래 허경영 공약이에요. 그리고 허경영은 대선 공약 중에 일반인들이 일반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도 많지만 받아들이면 기발한 공약도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기발한 공약이 많아요. 그렇지. 그 정도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일반 제도권 정치인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약 하나만 넣고 보면은 몇몇 엄청나게 많은 복지 공약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도권이 도저히 현재 제도권으로서는 수용 못하는 공약들이지만 그 밖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발상의 전환만 하더라도 가능한 공약들이, 기발한 공약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몇 가지만 따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못하기 때문이에요. 허경영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이 국민 배당금까지 다 시행이 가능합니다. 왜? 서민 부채들, 기업 부채들을 전부 다 국가 부채로 떠안는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합니까? 이것도 언젠가 또 베껴 가겠죠. 네. 아, 창피해서 못 하려나? 그걸 뺏기는 사람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그걸 좀 뺏기고 그랬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이 공약은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이 선거 공약을 한번 써먹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하나로, 광역서울도 바로 그게 그거죠. 이게 1997년 이전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동북아 경제수도 여유롭고 편리한 하나의 시험할 건, 여기에 따르면요, 광역서울을 하나로 만든 인천과 경기도를 합친 그런 개념이고 똑같습니다. 천공이 말하는 거나 허경영이 말하는 거나 여기 남경필이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지금 누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김기현 대표는 처음에는 김포시 하나만 언급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먹힌다 싶으니까 바로 순식간에 그게 광역 메가시티 개념으로 발전해버린 겁니다. 기본 개념은 원래 그거였는데, 먼저 경기가 아니고 서울과 김포와의 그 밀접한 관계,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서 했던 겁니다. 예전부터도 그 이슈는 정치권에서 있었던 거예요. 작은 걸 툭 건드려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크게 지금 이슈화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어쩌면 그 연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울 편입에다가 고향 부천 광명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김포 하나만 그치면 그 주변부에 있는 서울 이성도시들이 가만 안 있겠죠. 우리도 전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자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지금 낭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슈 주도권 뺏겠다라는 거죠. 선거 앞두고요, 원래 이 공격적인 이슈, 선제적인 이슈, 그리고 이슈 선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장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수시에 방어만 하게 되면 지게 됩니다. 지금 야권은요, 이것을 두 손 들어서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이런 식입니다. 뜬금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의견을 못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자신들이 안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김기현 대표가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원래 이런 공약은요, 선수 쳐버리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광역 경기도 전체를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 포함해서 그걸 하나로 묶는 진짜 허경영 공약, 저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때에 어느 공약이 더 먹히느냐 이걸 갖고 낙하고 또 대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이거를 던진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던졌는데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자면요, 이슈 파이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수없이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그걸 능란하게 받아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극히 그런 인물이 없어요. 제대로 그 짧은 말로 탁 받아치는 게 돼야 되는데 아마 수백 번을 해야 될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말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그 말이 너무 올드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던진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나갈 전문가를 한 명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수도권, 특히 행정부의 거대 개편 아닌데요, 무슨 위원회를 이게 참 답답해요. 어떻게 좀 좋은 공약인 것 같아가지고 허경영 공약을 훔쳐는 갔는데, 이분이 얘기가 올드하고 탁탁탁 센스 있게 얘기를 못한다라고, 같은 우파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허경영 총재님 어떻습니까? 아니, 말할 시간을 안 줘서 말씀을 못 하시지, 즉흥적으로 예기치 못한 어떤 공격적인 발언에도 언제든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 그분의 초등학교 때 통지서를 보면요, 장래희망의 허경영, 장래희망 허경영, 1학년 때 꿈 허경영, 장래희망의 대통령, 1학년 때 꿈 대통령, 2학년 때 꿈 대통령, 3학년 때 꿈 대통령, 꾸준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은 수십 년 전부터 평생을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 흙수저 머슴살이 하던 시절부터 공장 다니면서 자수성가하면서 계속 그거를 생각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했을 것이고 다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하나씩 그냥 훔쳐간 공약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분도 얘기하시죠. 지금 김포시 때문에 메가시티를 만들자 해서 주변에 몇 개 구리시 이런 것까지 고양시 이런 것까지 통합하자라고 메가시티 서울로 만들자고 바꿨다고 하는데, 오히려 허경영식으로 인천까지 해서 경기도 전체를 다 통합하자는 거를 민주당 측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다. 그러면 결국 봐봐요. 좌파도 우파도 결국에는 허경영 정책이 옳았다면서 허경영 정책 가지고 좌파 우파가 싸우는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은 응? 그 정책은 내 건데 왜 니들끼리 싸우삼? 뭔 상황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허경영의 길목전법이란 겁니다. 이거를 10년 전 강연에, 2014년도 강연에 보면은 그때 당시 강연장도 변변치 않아서 저기 중국집 빌려가지고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방송할 때가 있었어요. 강연할 때가. 제가 그거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길목전법이라고 설명하시는 그 장면, 그때 당시 상황이 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공감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허경영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출산 정책 하나만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지금 허경영 정책을 누가 잘 베끼나 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언론인 지식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서 그 위원장을 하여금 여기에 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타 강사를 세우십시오. 그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주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엄청나게 뜰 거예요. 새로운 대선 주자 하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간곡히 당부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걸 주도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정적적으로 밀어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일일이 그 마이크 앞에서 해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아니 그러면은 그냥 허경영을 영입해. 안 그래요? 아니 정책은 훔쳤는데 말은 못하니까 일타 강사를 모셔와라. 이게 무슨 말이 무슨 조언이에요. 그냥 허경영 모셔오라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리시가 사실은 김포보다도 서울에 접근 길이가 더 깁니다. 서울 구리구로 하는 게 맞죠. 여기 구리 시민입니다. 자, 여기는 전화 지역 번호도 서울 전화고 다리만 건너면 서울이잖아. 또 이분도 이런 식으로 구리 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광명입니다. 이분은 광명 시민입니다. 광명 시민. 이런 식으로 벌써 반응을 여기 이제 종편에서 벌써 떠보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찬성 일색이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네요. 자, 여기는 김포 시민이고요. 기분이 김포 사나 서울 사나 하면 서울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인식이 이런 식으로. 자, 김포 하나로 던져봤는데 이 일종의 이제 여론을 이제 떠보기 위한 그런 어떤 카드였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겁니다. 폭발적. 그래 되니까요. 자, 드디어 이런 공약들이 과거의 공약들이 이제 들춰지면서 천공이 이것을 주도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허경영 공약이 원조입니다. 이건 분명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천공수를 퍼뜨릴 때는 바로 이런 걸로 저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경필도 이미 이것을 오래전에 언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점입 가격입니다. 저들은요. 국민의힘이 어떤 선수를 치는 것을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예전부터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번에는 한번 먹은 거죠. 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11월 지나면 12월부터는 그냥 총선입니다. 후보들 막 빨리 공천되는 지역도 생길 거예요. 그때 되면은. 자, 한동훈 장관도 언제쯤 나올지 안 나올지 큰 관심도 합니다만 이런 총선 이슈를 주도하는 것, 선점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선동을 저격하면서 김기현이 이제 던진 저 승부수를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주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기사를 하나 살펴봤고요. 지금 그냥 허경영의 3.3 정책 자체가 바이블이다. 우리나라 정책의 바이블이다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준석도 박근혜 정책 보좌관을 할 당시에 허경영 정책을 몇 개 베껴 썼다고 실토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출산 정책 막히니까 하나 베꼈어. 노인 정책 옛날에 베꼈었고 이번에는 김포시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반응이 좋네. 나도 껴줘. 구리시하고 뭐 어디죠? 광명시하고 다 껴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반박한답시고 뭐 사이비 논란 그런 걸로 공격하려 그러나 봐요.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천공 얘기 들은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허경영 거였는데 뭔 소리야. 참 재밌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대통령을 못 되게끔 허경영을 막았지만 점점 송곳에 넣은 주머니에 넣은 송곳이 어쩔 수 없이 주머니를 뚫고 삐져나오는 것처럼 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허경영의 공약들이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도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은 바보.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자 스튜디오였고요. 허경영의 정책이 점점점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뿅.